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이제 증시 판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증시. 그냥 대한민국 증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얘를 어, 크게 그냥 보는 거지. 크게. 크게 보고 테두리를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증시라는 거지, 이게. 이만큼이 증시야. 이 증시라고 하면 지금부터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스윙,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 이거는 시간에 대한 얘기이지. 시간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쪽을 시간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초단기,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초단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단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뭐 스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스윙, 단기 투자, 막 이렇게 중기 투자, 중장기 투자, 또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주식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위로 이렇게 쭉 초단기를 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는 기관이 있다는 거고, 외국인이 있다는 거고, 개인이 있다는 거지. 개인이. 그래서 개인이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이 초단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기관이 뭐 스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100%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증시 평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볼 때,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두 개를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심리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일 쉬운 설명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 100% 내가 짠 이 판때기 안을 계속 이제 들여다볼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개인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스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매매법도 생각을 해서 내 매매법을 최상의 매매법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방법론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적 분석 이쪽을 통해서 이 실력을 쌓아 나가는 개념인 거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초급 가이드에 쭉 내려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 방법론까지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매매 주체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저거 얘기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주식을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기본이 얘라고, 얘. 그래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거야? 너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러면 너는 이런 종목 선정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너는 어떤 매매 방법을 선택할 거야? 이게 제일 가장 큰 틀이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할 거야? 아니면 단기 투자할 거야? 아니면 스캘핑 할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지. 이 결정에 따라서 매매법이 도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네 얘기를 좀 하자. 이쪽에 있는 거지. 네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네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미 들어와 있었냐? 그러면 그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이거나, 그러니까 성장주거나 우량주 그런 종목이거나, 아니면 중형주 이상 또는 대형주 또는 중대형주 이런 큰 종목들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중형주 이상 5천억이지 기준이. 이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포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포란
이 차트를 그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낸 사람. 이 싱크로율을 보는 거지. 동기율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기관이냐,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지. 그지? 봐도. 이런 차트를 그린 사람이 기관이 아니라는 거야. 남아산업은. 그럼 외국인이냐? 외국인도 아니지.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 하락하는 차트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사실. 근데 이 차트를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지금. 그지?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특정 개인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 개인이 보면 매집이 쭉 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개인이 매집하는 게, 세력일 거라는 거지. 어떤 특정 세력. 그래서 나는, 남원산업이 주가가 하락하고는 있지만,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평단가는, 여기서 매집하고 있는 이 세력의 평단가는, 뭐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되겠지. 그래서 그 세력의 평단가는 항상 매물대 차트를 통해서 최고점 기준으로 최저가 기준, 최저가까지 내렸을 때 이 밑에 있는 한 요 정도? 한 5.4%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추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평단가는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세력의 평단가를 대충 가늠을 하는 건지, 그러면 내 평단가는 그 사람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야. 이 세력보다는. 그 주식의 그 특정 종목의 차트를 만들어내는 이 외국인이라든지, 이 대형주들은 보통 기관이나 외국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개인이 주포라기보다는 이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일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기관도 매집하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을 보는 게 낫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시총을 보라는 거예요. 시총을 항상 1조 9천억. 그래서 개인이 접근해서 이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이기에는 과하다 시총이. 그럴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을 보라는 거죠. 대략적인 얘기 일단.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도 개인과 기관으로 나뉘는 거고 그래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외국계 개인 투자자가 있다. 일단은 요것만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외국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슈퍼개미 이상급들이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자가 굉장히 많아.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보조지표 공부를 하게 되면 기술적 지표라든지 이 심리적 지표들에 해당되는 보조지표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고 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이 골드만삭스라는 이 회사에서도 또는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어. 이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인 건데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어. 일반론이 이제 중기 이상의 투자를 하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모건 스탠리가 들어왔다고 해도 초단타를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거래원 창을 보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오늘도 이제 이 모건 스탠리가 초단타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변동폭이 큰 종목들은 들어와서 초단타를 때린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지 좀 눈여겨보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눈여겨봐야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자금의 절반 이상은 연기금이
이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연기금은 굉장히 큰 예, 사실 뭐 매기 이상인 거지. 막 휘저어 놓기 때문에 그 오늘처럼 어제지 어제 어 일단은 종으로 먼저 밑에 있는 건 필요가 없고 업종을 이렇게 업종을 볼 때 뭘 보는 거냐면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 저점을 형성시키고 있는 이런 포인트들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깨지고 나서 이런 포인트들에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거지. 네, 이때 이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1월 24일. 1월 24일에 내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대형주의 대표주니까 이때 아, 종목별 투자자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기금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날이면 아까 여기 삼성전자에 24일이었나 아까? 네. 1월 24일. 맞나? 업종에서 이게 무너진 날. 여기 24일이야? 21일, 24일 맞네? 24일 날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약하게 들어왔네. 지금 연기금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나? 이쪽에서는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었잖아. 1800라인이 깨졌을 때, 1600라인이 깨졌을 때, 1500라인이 깨졌을 때, 연기금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줬었잖아.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급락이 벌어졌을 때, 연기금은 보통 방어하는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근데 연기금이 지금 방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 이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비중이. 네. 그래서 더 떨어지게 지금 놔두고 있다고 지금. 오히려 이 다음 날과 다다음 날에는 팔았잖아. 이날과 이날은 팔아버렸잖아. 삼성전자를. 네. 그 얘기는, 지금 이 주가 위치가 삼성전자의 지금의 주가 위치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전저점인 한 요 정도인 거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단기 정선을 그려도 이 정도 이렇게 중기 정선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중기 정선마저도 깨진 건가? 얘는 아직 안 깨졌네, 그지? 얘는 버티고 있네. 아직은 괜찮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안 돼. 13일이니까. 10월 13일, 11월 13일, 12월 13일, 1월 13일. 오늘은 26일이니까 네. 3개월 지났다고. 그지? 하나, 둘, 셋.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중기 지지선이 됐는데 아직은 이거 버티고 있는 거지. 하락폭이 너무 커서 이 개파락. 그래서 하나, 둘, 셋. 30이잖아 또. 이런 거는 차트는 안 이쁘네. 연기금 얘기하다 좀 옆으로 세긴 했지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 금융 투자는 뭐냐. 키움증권이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어. 키움증권 기준으로 금융투자란 증권과 선물, 그 다음에 투자자문사의 고유 자산을 얘기한다. 투시는 뭐냐? 투자 신탁을 얘기한다. 기타 금융은 뭐냐? 그럼 종금, 신금, 그 다음에 기타 법인증 금융기관, 그 다음에 증권, 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수회사, 이런 것들이 있다. 연기금은 뭐냐? 그럼 연금과 기금 얘기를 하는 거다. 기타 법인에는 뭐가 있냐? 대부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내가 또 별도로 스텝 3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왜냐하면 내가 거래대상 종목으로 삼고 있는 거는 소형주기 때문에 그래. 소형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작전주 이해 과정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 거고. 또 국가도
주식을 하더라. 심지어는 국가에 이 한국거래소가 있는 거지. 금감원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을 운용을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지. 공금 가지고. 개인 투자자는 이제 구분을 짓고 있는 거야. 여기서의 구분은 뭐냐면 얘네들은 소형주나 초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 자금을 움직이면 얘네들이 이 주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음, 오늘 나온 차트 중에 최근에 나온 차트 중에 음, 이루다라는 종목이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의 한 달 내내 그냥 쭉 밀어버리잖아.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밀어버리는 거.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음, 내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 이제 세력이 밀어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밀어버리는 거.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렇게 밀리는 거는, 전체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 모든, 그러니까 지수 차트가 업종에 코스피 말고 지금 저건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이 밀려버린다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코스닥이 이 코스닥 차트가 밀려서 같이 밀리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거든. 한 70% 이상이 연동돼 버리니까. 그래서 밀리는 것과 한 달 내내 밀리는 거는 다르거든. 어떤 특정 종목이. 근데 신기하게 한 달 내내 딱 밀리고 끝나. 딱 밀리고 끝나버린다고. 이거는 세력이 밀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상한 케이스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저점인데 보면 여기도 나름 저점이거든. 여기가 고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끌어올리고 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실적이 600%가 됐었거든. 뭐 이런 식의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런 식이겠지. 이제 26% 상승하고 26% 매출 증가에 59%이 영업이익 증가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작년 1Q, 2Q, 3Q 그쪽 얘기니까 작년 1Q가 여기고 2Q가 여기고 여기가 3Q였거든. 그래서 여기 밀고 올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밀려버렸거든, 여기서. 그래가지고, 얘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 재무 차트하고 좀 이상하게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작전주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남아산업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나 다를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 보유 물량이 쭉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으로 이제 사람들은 개인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분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남한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기 때문에 2천억 미만의 소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석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이건 매집되고 있는 거라고 사실 매집을 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이 슈퍼개미들인 거지 그 이상급들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할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개인에 해당되는 슈퍼 매기가 있을 거고, 슈퍼 개미가 있을 거고, 일반 개미가 있을 거라고. 외국인 일반 개미들조차도 심리적 분석이나 이쪽 비중이 그닥 높진 않다고.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야. 총매매. 뭐 증권사에 누가 추천해줬어. 방송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또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 종목 형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사버리는 거지 그냥.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중은 가능하면 최소한 뭐 30대, 40대, 30이라든지 아니면 40대, 30대, 뭐 30이라든지 이 기본적 분석을 최소한도로 하더라도 30% 이상의 비중은 더 쓰면 좋겠다. 이건 개인적인 바람. 근데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일단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 굉장히 많이. 기본적 분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 얘네들은. 그러니까 기관은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먼저 해주거든.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는 사실상 이 애널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들이 이 리스트업을 쭉 해주는 거야. 여기 A부터 Z까지 뭐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이제 각 파트에 던지는 거지.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매매를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매매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야.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거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만 해버리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는 거는 국제적인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고려를 한 상태에서 업종 분석까지 끝내놓고 그 업종에서 대표주들을 뽑아서 던져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게 애널리스트 기본적 분석가라고. 일반적으로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 분석만 하는 건 아니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도 물론 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진입과 청산 전략으로 많이 쓴다고.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차트를 그리는 정도로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장난질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제공을 한다. 근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힘든 거지, 사실. 그리고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대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뽑아줘. 얘네가. 그걸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식으로 보면 우상향 차트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애를 뽑아주거든. 이런 애를 뽑아서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종목들을 미리 뽑아놨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번 분기에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결정들을 이 애널리스트들이 다 해주고 그 위에 있는 이제 팀장급들이 이제 결제도 다 해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으니까 좀 하고 물량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물량을 좀 많이 확대를 해나가라. 그러면은 밑에 보면 물량이 늘어나는 게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건 개인 보유 물량이네. 기관 보유 물량을 기준으로 봐야지. 그래서 어떤 이제 대형주지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 기관이 빠져나가면 기관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 요쯤부터 이제 기관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관이 빠지면 이 물량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기관이 10만 원부터 최소 20만 원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끌어올린 거네. 그지? 한 27만 원까지 끌어올린 거지. 기관이 끌어올린 거지, 사실.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달라붙는 개념이거든. 이 물량을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30만 원, 한 27만 원 정도부터 46만 원까지 끌어올린 거지. 끌어올린 주체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할 때 어떤 주식이 됐든 중형주 이상이 됐다 그러면 그 종목은 처음에 1차 대세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기관이다. 기관이 무조건 끌어올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물량을 받아서 근데 여기에서 어떤 분석이 일어나냐면 이 성장성이 이 성장성이 지속될지를 본다고 이 외국인들이 보는 거는.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 성장성이 지속될 것 같다. 그게 바로 3개월 저항선 돌파거든요. 얘기하는 게. 여기서부터 최소 3개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이후에 요 양봉이면 밑에 보면 여기지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더 분석을 했는데 한 달을 더 분석하고 끌어올리기 시작했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성이 있었던 거고 한 달 정도 더 지켜봤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성장성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 3개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이게 가장 일반론이야. 그래서 기관이 빠져나가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손바뀜하는 그 타이밍은 일반적으로 한 배수, 저점 기준으로 최소 2배 이상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2배가 오르는 이게 가장 일반론인 거지. 이 네이버도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고. 카카오에서도 그 현상이 있었을까? 아직은 차트가 남아있으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을 먼저, 기관 보고 외국인을 보면, 중간에 얘가 액면 분할 때문에 조금 거시기 하네. 넘어가고. 외국이 생겨버려 가지고. 이 가장 일반론들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제발 좀 총매매 좀 하지 말고, 이 서적들이 있어, 서적들.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책들, 기술적 분석에 해당되는 책들, 심리적 분석에 해당되는 책들. 그런 서적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 내가 레코멘드 해주는 책들이라도 그래서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이 책들 그지? 실전 증권상환학교 엑스파일하고 그 다음에 가치투자 바굴 비법 음, 그리고 심리적 서적으로는 주식작전 베스트 비법 요 책을 쓴 사람이 뭐 나름 정리를 계속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력이 조금 이제 생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서로 차트의 기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까지 보면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 분석서로는 이제 내 책, 예, 급등주의 8월. 그리고 더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은 예, 소설책 같은 서적들이니까 이런 책들을 좀 읽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 투자 법칙과 거래량으로 투자. 특히 이 책은 필수지. 무조건 봐야지. 이 책도 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책을 워낙 중시하니까 이 두 서적은 기술적 분석서와 심리적 분석서인 거지. 그리고 나서 산업이라든지 밑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관련 서적들을 좀 보는 게 좋고 가치 투자라는 한국에 맞는 가치 투자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역발상 투자가 뭔지 이런 서적들은 꽤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서적들을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서적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이제 목적지는 얘인 거지. 얘를 읽고 감동을 느낄 수 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 부분인 거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각각에 맞는 서적들을 좀 봐라.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막 활성화가 되면서 네. 서적, 뭐 개인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 개인 매매법 관련해서 소개하는 서적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낭인이지, 낭인. 낭인 같은 사람이 차트를 엄청 많이 봤어. 그래서 차트의 어떤 형태를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다 쳐. 자기 나름대로. 이미 시중에는 삼산이라는 용어가 이미 있고, 그잖아. 영머리 어깨형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공식 명칭이 있는 거잖아.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런 명칭이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그런 서적은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 그런 서적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느끼거든. 개인이 만든 그 용어 때문에. 그리고 뭐, 여기에는 맞는데 또 저기는 안 맞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이 개인이 이 공부 안 한 사람이 쓴 서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 분석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라도 좀 구분해가면서 읽으면 좋은데, 이 초보들은 좀 그게 좀 힘들거든, 사실. 초보 때는. 나도 힘들었고. 그게 힘들더라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얘기의 시작이니까, 어,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고.